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몰 장병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전 세대에 걸친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충일인 27일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기념식 연설에서 한국전쟁을 비롯한 1, 2차 세계대전 및 베트남 전쟁 등 모든 전쟁에 참전한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현재 세대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Today, we're not just fortunate heirs of their legacy. We have a responsibility to be the keepers of their mission. That truest memorial of their lives. The actions we take every day to ensure that our democracy endures.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군이 참전한 모든 전쟁은 자유를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전 세대에 걸친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Every generation has to earn it, fight for it, defend it in battle between autocracy and democracy, between the greed of a few and the rights of many. Our democracy is more than just a system of government. It's the very soul of America.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몰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America's greatest strategic asset will always be our people. So let us always remember our fallen heroes. Let us always strive to defend the democracy for which they fought and died. They did their duty, and we must too. 브라운 회장은 한국전에서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게 한 장진호 전투 등을 언급하면서 자유수호를 위한 후세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정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4년여 만에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세 나라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가 27일 한국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안보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상들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동선언은 3국이 민생 증진과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일 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영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3국의 공동 이익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北朝鮮の非核化と朝鮮半島の安定が日中韓3カ国の共通利益である点を改めて確認しました。また、拉致問題の即時解決に向けた両首脳の引き続きの支援を求め、
理解を得ました。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관련국들의 자제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中方一贯致力于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政治解决进程。我们也希望相关方保持克制，防止事态进一步复杂化。 한국과 일본은 이날 북한 당국이 예고한 정찰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삼국 차원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리창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중한일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초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중 정상은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확대도 합의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자유무역 협정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공동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3국 간의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았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다음 10차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선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해 다음 달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핵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의 문제에 대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를 했으며 리창 총리와의 별도의 환담 자리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BA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를 실시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으며 모든 국가들이 대북 규탄과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북한의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이번 발사와 관련해 한국,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하고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27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27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발사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 및 그 너머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미국인이나 미국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토 방어와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7일 오후 10시 44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이 1단계 비행 중 공중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27일 해당 발사체가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되며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아래 세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이 오는 31일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리틀 워싱턴에서 미한일 외교 차관 협의회를 주재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의회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일본의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하며 이번 대화에서는 경제안보와 핵심, 신흥기술, 해양안보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등 다양한 지역적, 국제적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캠벨 부장관은 30일에는 오카노 사무차관과 31일에는 김홍균 차관과 별도로 회담을 연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통해 미사일과 핵 개발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7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나토 의회연맹 춘계 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이란과 북한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토 의회연맹은 이날 춘계 총회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연대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벨라루스와 이란, 북한 정권이 러시아의 전쟁에 제공한 군사적 지원과 러시아의 물질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한 국가들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청년들이 미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나누고 북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단체 링크가 밝혔습니다. 링크 관계자와 탈북 청년 3명은 27일 VOA를 방문해 가진 인터뷰에서 이 단체가 2018년부터 진행해온 옹호 펠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 일정으로 미국 내 7개 주 20에서 30개 대학과 종교단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링크의 크리스 송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은 탈북 청년들을 북한 주민들의 옹호자, 스토리텔러, 북한 변화의 주체로 육성하면서 북한 안팎의 이슈를 북한 정권에서 주민들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탈북 청년들이 향후 북한 변화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보건 정책을 공부 중인 릴리 조 씨는 지난 2달 동안 예일대와 하버드대, 에모리대, 미국 국방참모대학 등을 방문해 학생들과 토론했다며 미디어를 통해 핵과 미사일, 김정은에만 익숙했던 미국 학생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나눔을 통해 북한 주민들과 가족, 인권 문제로 바뀔 때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대북 정책의 초점을 주민들에게 맞추도록 하기 위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와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28일에는 국무부에서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하원 의원단이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을 만나 국방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맥콜 의원과 영김, 조 윌슨, 앤디바 의원과 민주당 소속의 지미 파네타 의원, 크리시 홀라한 의원 등 6명은 27일 타이베이에서 라이 총통과 면담했습니다. 지난해 타이완 방문 당시 스팅어 대공 미사일에 타이완 인도를 약속했던 맥콜 의원은 라이 총통 면담 뒤 기자들에게 이들 무기가 마침내 전달되고 있다며 지난주 중국의 위협적인 군사훈련은 타이완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맥콜 의원은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타이완 침공으로 얻을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타이완은 하푼, 대함미사일 등 충분한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라이 총통은 의원 일행에게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타이완 국민의 조국 수호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그동안 스팅어 대공미사일 등 미국산 무기 인도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인도를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 의원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고위급 평화회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 러시아의 최근 공세로 폐허가 된 하르키우의 대형 인쇄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평화회의는 세계에서 누가 진정으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지 보여줄 것이라며 두 정상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일시적 휴전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릴 고위급 평화회의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압박이 강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러시아가 초대받지 않은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러시아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러시아 소식통들이 로이터 통신에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 난민촌에 폭격을 가해 최소 45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27일 밤 라파를 포함해 가자 북부 자발리아와 누세이라트, 가자시티 내 유엔 난민촌 10여 곳을 폭격했으며 팔레스타인이 통제하는 가자지구 당국은 사상자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의 라파 난민촌 공격을 악의적 학살이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이 같은 총체적인 도발 행위가 중단되도록 국제사회가 개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의 지원을 받은 전투기들이 이날 저녁 라파 북서부 지역 공습을 통해 2명의 하마스 군 고위 지휘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법무감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전쟁 중 비전투원들에게 끼친 위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태평양 국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지난주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2천여 명이 매몰됐다고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밝혔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재난센터는 27일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4일 파푸아뉴기니 북부 엥가주 카오칼람 마을을 덮친 산사태로 인한 매몰자 수를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 670명으로 추정했었습니다. 현지 언론들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산사태 잔해가 주요 도로를 막으면서 물자와 장비 등의 진입이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삽과 막대기,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현재 발견된 시신은 7구에 불과하고 150채 넘는 주택이 2층 높이 산사태 잔해 아래에 묻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번 산사태와 관련해 추가적인 국제 지원을 요청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